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 LS그룹주들의 흐름 대단했죠. LS그룹주 중에서 상한가도 나왔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설명해드리는 LS일렉트릭의 폭발적인 시세도 오늘 나와줬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국면 속에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의 흐름, 테슬라의 12%의 개장 전의 초강세, 그의 흐름에 맞는 미국 증시의 선물 강세.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5월달 본격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군들, 거기에 지수를 끌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 주력 포트폴리오 잘 채우셔서 항상 빨간불이 켜지는 계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건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6위, 시가총액 9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종목에서의 이러한 누적 수익 범위를 창출해내고 있으니, 그러니 시가총액 10조, 15조 수준까지 올라왔던, 또 시가총액 5조를 넘긴, 또 시가총액 12조를 넘긴, 시가총액 4조 원을 향해서 가는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들을 다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대형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삐삐삐삐삐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하이닉스 변동성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하이닉스에서 왜 변동성 매매가 안 나와요? 단기 변동성 나옵니다. 3개월 동안에 70% 오른다면 그런 매매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방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누적적인 수익 범위 꼭 챙겨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 종목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가 5%의 강세에서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갔죠. 그 5%의 강세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포착을 해줬고, 그리고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2월 달에 상한가 이렇게 진입되는 이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력주 기아,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주력주 아직 LG화학의 비중 5%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니까 LS그룹주들, 그리고 대한전선, 만도, HL 만도 오래간만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YC캠, APR도 오늘 손바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2%에 달하는 매수, 2%가 넘죠. 2% 훌쩍 넘기는 매수, 기관들은 매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이 흐름들을, 와우, 행복한 거죠. LS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리고 그룹사 전체적인 변동이 나오고 15만 8,300원입니다. 고점은요 17만 9,200원입니다. 요거 대단한 흐름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흐름이. 이야, 이 수익 좀 나도 내주십시오. 다 가져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종목 검색기에서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도 5.98%에 포착을 해서 상한가까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LS 에코에너지입니다. HL 만도입니다. APR입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이렇게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입한 이후에 이 수익 범위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기준에서도 진입한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죠, 저 수익이. 진입한 이후에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진입한 이후에 오늘 상승률 1위 뭐 상한가니까 당연히 LS 에코에너지. 근데 거래대금 순위에는 20위 안에는 못 들었어요. 근데 거의 뭐 21위, 22위 요 정도 수준입니다. 거래는 터져 있었는데 상한가가 원체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에코에너지 22,150원에서부터 27,150원까지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 9시 30분에 불기둥 AI입니다.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빵 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관심 종목, 현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뭐 이런 식으로 빵 하고 떠 나옵니다. 얼마에, 언제, 어떻게? 상한가가 벌써 9시 40분에 상한가예요. 그냥 바로 그냥 슈팅 빵. HTS 버전에서 보시면 빨간 색깔로 화살표 나오죠. 진입 신호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진입 얼마에? 22,200원. 22,150원, 22,200원. 진입 띵동 진입 띵동 진입 띵동 띵동. 그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크게 꺾인 적이 없어요. 크게 꺾인 적이 없으니까 상한가까지 안착의 기준으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강세 나오면 시가총액 1조를 넘기는 종목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런 종목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APR 같은 종목 시가총액이 2조짜리 APR 같은 이런 종목에서 900? 이 종목이 750만 주, 750만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에 이 APR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입니다. 사실은. 그냥 고점에서 많이 미끄러졌고 시가총액이 지금 2조짜리인데 종가 기준으로 8.2%의 강세, 시간에서 소폭의 강세. 결론은 이 APR의 거래 대금이 개장 초에 최상위에 있었어요. 개장 초부터 뭐 공매 대체 상환의 물량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얼마? 강보합에서부터 25만 1,500원에서부터 들어와서 11.82 그리고 꺾여져 내려와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9시 10분에 APR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핸드폰아 나 회의 끝나고 나왔는데 종목 좀 하나만 끄집어내줘라 뿅 하고 누르면 요거는 이제 윤정도 핸드폰이에요. 9시 10분 접었다 폈다 하는 윤정도 핸드폰. 그 넓게 나오죠. 배터리 44%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딱 APR입니다 라고 띠용 또 HL 만도 35,000원. 이거 얼마? 38,400원에 끝나죠. 3,000원. 여기서부터 3,000원 올랐어. 띠용. 그러고 나서 VA 발동. 그러고 나서 띠용. 어떻게 돼요?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 쭉 뻗어 올라갈 때 바로 매수. 얼마? 25만 1,500원의 매수. 그리고 진입 이후의 수익률 10.93. 그리고 고점에서 좀 많이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어때요? 여기서 일단 정리 신호가 나와요.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재진입의 신호 나오지. 매도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10분봉이잖아요. 10분봉이라서 그 10분 사이에 매도, 매수가 같이 나온 거예요. 매도, 재편입. 그렇게 해서 재진입했는데 안타깝게 또 탈퇴 신호 또 나와요. 그러면 뭐 체크신을 하시고 대처하는 방법과 나 이거 하루 더 보고 싶어요. 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손바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 동네 창피하게 시가총액 3위에서 시가총액 12위까지 밀려 내려온 LG화학입니다. 시가총액 3위에서 10위. 시가총액이 7천만 주짜리 105만 주였으니까 70조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겼던 시가총액 3위.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LG엔솔하고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그래도 시가총액 5위까지 뭐 맴돌면서 있었던 종목입니다. LG화학이. 실적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오늘 부각된 것도 화학업종에 대한 하나솔루션까지도 부각된 실적이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추후에 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수급이 좀 꼬여 있고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누군가가 잡아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연출시키지 못했어요. OMA, 20MA 최근에 거래량 5거래일, 20거래일에 그 거래량을 월등히 넘기고 양봉입니다. 수급도 오늘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또 시가총액 12위짜리가 이 거래대금 갖고 되겠느냐. 시가총액 12위면은 이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펀더멘털적인 부분 긍정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위치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실 거는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래가 터지느냐.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거만 보시면. 그래서 개장초부터 떠오르고 그다음 7.23까지 올라갔는데 다시금 강조드려요. 뭐 어느 채널에 가서 SK 하이닉스를 얘기했더니 하이닉스를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지. 아니 그럼 지금 살 때지. 변동성이 안 나와서 단타 매매를 못한다. 아니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왜 단타 매매를 못해요? 7에서 12%씩 움직이는데 7에서 12%씩 막 하루에. LG화학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지금 10위에 놓여져 있는 LG화학도 하루에 7%씩 그 이상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종목에서 뭐 대박 내겠다. 소형주에서 대박 내겠다. 걔는 소형주는 이미 거래가 빵 터져 있어야. 하다못해 HL 만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저평가고 좋아요. 오늘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하루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 하루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몇십억? 100억?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근데 오늘 빵 터졌죠. 벌써 터지는 순간 주가는 한 5% 이상 올라가 있어요. 최소. 거기서부터 오늘 같은 경우에 17%, 18%까지 올라왔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지. 벌써 이미 빵 터져서 움직인 거는 거기서 단타를 치겠다? 아이, 말도 안 돼. 소형주 잡지를 밑에서 뭐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 생각보다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정석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G화학입니다. 9시 9분에 종목 검색해서 LG화학입니다. 930, V930 LG화학입니다. 이럴 때에 포착하셔서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잖아. 지금 9시 30분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뭐야? 9시 10분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뭐야? 9시 9분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고. 불기둥 AI야. 종목 좀 한번 줘봐. 이렇게 딱 나오잖아. HTS 버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개장 초에 벌써 이미 살짝 금의 갭상승에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 흐름이 연출이 됐다. 진입한 이후에 상승률이 6.23이다. 내가 핸드폰에서 조금 늦게 봤더라도 최소 그럼 4, 5%의 수익은 차분하게 낼 수 있었다. 이런 종목에서. 그 이후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보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의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조입니다. 5조인데 4월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전력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대선발 영향이 더 크잖아요. 사실.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오래된 전력 장비들 교체하겠다. 변압기 쓰겠다. 뭐 이런 내용 가운데서 LS그룹주들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4월 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변동성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친구들 지금 하이닉스에 올해 들어서만의 상승률만 해도 하이닉스 지난해 10월 말 대비 지난해 10월 말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다 저점 찍죠. 10월 말 대비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하이닉스가 현재 기준에 고점 대비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나 대박 수익 낼 거야. 작년 10월 이후에 2차 전지 낙폭과 되니까 그거 살 거야. 까불고 뭐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윤정두들 이렇게 까불까불하지만 대도 않는 종목 갖고 나와서 해서 하이닉스에 50% 이런 수익 잡아놓은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7만 원 미만에서부터 시장 대비 더 월등히 올라와 있는 이런 수익을 잡아낸 방송 프로가 있냐고. 현대차, 기아 같은 저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그리고 나서 LS 일렉트릭을 보는 거야. 처음부터 막 변동성 이런 게 변동성이 나오겠어요? 뭐 소액 자산가들은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맨날 손실 나는 거야.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수익 내놓고 그 이익 가지고 일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LS 일렉 같은 경우에도 잘 보세요. 4월 4일 날 계산하기도 편해. 4월 4일 날 얼마? 10만 원. 4월 4일 이전에 2월 달에도 뜨고 간헐적으로 거래가 터질 때 뜨고 근데 거래가 터져서 떴다가 꺾이는 순간 다 정리하고 다 차익 실현했는데 그냥 와 누적해서 뭐 에코프로처럼 1500% 냈어요. 그럼 거짓말에 왜 속아요? 1500%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낸 사람이 여기 방송 나오겠냐고. 그잖아요. 여러분들께 정상적인 기준에서의
기준점을 설정해 드려야지. 10만 원에서부터 누적적으로 LS 기업이 끝내주니까 그냥 가져갑니다. 그거는 윤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쟁이지. 우리 포트폴리오는 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대로 있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딱 들여다봤더니 엄마 언제 4월 4일 날 10만 원에 빵 7% 벌써 이미 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빵 터지는 순간 포착이 된 거예요. 10만 원에. 얼마? 7.63. 얘 주식수가 얼마? 3천만 주였다. 주식수도 모르고 뭘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 이게요 끝내주는 업체고요. 변압기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 그거는 HTS상에서 종목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다 나와요. 기본 설명이. 또 증권사 보고서 요즘 많이 나오죠. 그거 보시면 아는 내용이야.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돼. 능동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방송 나서 이게 끝내주는 업체고요. 아 이게 말입니다. 이러면 막 오 그래? 아니야. 증권사 애널들이 분석해 놓은 거 그분들이 분석해 놓은 거 해석해 드리는 거야. 근데 본인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윤정도의 말의 요지는 3천만 주짜리 10만 원이었으면 얼마? 3조짜리예요. 시가총액 3조인데 평상시에 거래가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거래가 빵 터지는 순간 벌써 이미 7%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당일날 14%니까 사실 어찌 보면 수익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에 거래가 계속 터져줍니다. 4일 이후에 바로 안 터지더라도 10일, 13만 5천 원, 와우, 대박, 와우. 이날 6% 터지고 나서 23%.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거래가 완전히 빵빵하게 터져 있는 거죠. 17일 날 13만 6천 원, 14만 6천 원. 그러더니 17만 원, 18만 원씩 가는 거 아니에요. 26일 날 15만 8천, 17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의 행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에 4월 4일 날 실질적으로 얼마에 포착돼요? 10만 100원이죠. 이건 왜 10만 1,800원인 거예요? 윤정두가 핸드폰을 열어서 종목 검색기야. 불기둥 AI야. 종목 좀 줘봐. 이걸 누른 거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뭐 관심 종목 현재가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탁 눌렀더니 LS 일렉트릭입니다. 여기서부터 얼마? 70% 오른 거지. 70% 이상. 또 와 엔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20만 원까지 깨져 있던 게 4월 달에 돌려진 거죠. 응? 그렇게 해서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었어 그전에. 결론은 LS 일렉트릭입니다. 계속 나와. 날짜별로. 이야 4월 10일 날 진입한 이후에 16% LS 일렉트릭입니다. 14만 3,900원 또 나와. 이야 4월 17일 날 진입한 이후에 6%. 이야 LS 일렉입니다. 13만 8천 원을 또 튀어나와. 이야 14만 8천 원 튀어나온 흐름에 진입 이후에 10.27% 18일 날. 그리고 나서 이야 16만 5,800원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변동이 있다가 좀 밀려 내려갔는데 탈퇴 신호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차익 실현 재편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29일 날 실적이 나온다. 근데 29일 날 개장초부터 LS 에코에너지가 상한가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변동성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적에 대한 해석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장된 거예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께 도서자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자료였다니까. 윤정두 도서가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자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 103만 400주 뺏겼습니다. 그러면 야 무슨 금요일 날 하나 시스템은 하루에만 프로그램이 220만 주 들어왔는데 깔랑 100만 주 가지고 하나 시스템은 1억 8,800만 주짜리고요. 얘는 주식수가 3천만 주라 했잖아요. 시가총액 얘가 더 커. 3천만 주에서 100만 주면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3%대 매수를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 12만 6,600원에 개인들이 뺏긴 거예요. 13만 원 대충 잡고. 그리고 뭐 종가 기준에서 프리미엄 일부 있다 할지라도 3% 이상의 매수는 매수 평균 단가에서 30% 이상 들어올려야 된다. 그럼 얼마예요? 17만 원 이상이 목표 주가 되는 거예요. 최소. 거기에 프리미엄 있고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19만 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원입니다. 19만 원입니다. 기존에 16만 원에서 더 상향시켜드린 교육 이후에 94%.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급 들어와 거래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매집했어요. 그런 거짓말쟁이들 얘기를 어떻게 듣나. 뭘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 이런 거래가 터져주고 전체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올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갭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월봉 어려우실 때는 로그 차트를 보십시오. 내일장 기준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우린 짝짓기 매매로 현대 일렉트릭 같이 보고 있죠. 요 두 종목. 우리는 시가총액이 좀 더 무거운 시가총액 9조를 넘겼던 HD 현대 일렉을 보고 있습니다. 저 흐름을 이런 기준거래량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의구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프로필 하면 한번 또 쫙 나올 거라고. 이게 38년 된 증권카드야. 이게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록 전 세계 기록입니다. 2007년도에 마스터즈 리그 1억 계좌 가지고 실전 투자대회를 해서 10주 만에 7,681%. 10주, 2달 보름 만에 7,681%. 이건 전 세계 기록이고 앞으로 100년 이상 깨질 수 없는 기록이에요. 또 윤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 1등, 주식 수익률 대 1등. 그 이전부터 2005년도에 벌써 2005년도에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은 이제 KRX로 이름 바뀌었죠. KRX에서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비제도권 인사를 모셔다가 1000포인트 시대 새로운 시대 2005년부터 검증이 되어 있는 윤정.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이런 수식 좀 만들어주세요. 수식 만들어 드리고 엔캠 얼마 125,900원에 검색해 뜨죠. 9만 원대 떴어요. 그리고 나서 40만 원 수준까지 차익 실현 재편익까지 다. 하이닉스 1월 18일 날 기준에 13만 3,800원에 하이닉스가 떠요. 1월 18일 날 하이닉스 얼마 19만 원대 훌쩍 넘기죠. 하이닉스 뭐 매매하지 말라고? 저 무거운 걸 왜 매매하냐고. 아우 무슨 시청자 모셔다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어떻게 동급 패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냥 막 그냥. 어? 여러분들의 포트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바닥에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넣어두시고 능동적으로 넣어두시고 이렇게 해서 S1000, V1000 S는 시가총액 3천억에서 1조 V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주세요. 4월 4일 날 LS 일렉트릭입니다. 10만 원. 이게 18만 원, 18만 원. 응? LS 일렉트릭 13만 7,100원 포착되고 나서 23%까지 7%에 포착되고 나서 23%. LS 일렉트릭입니다. 8% 거래 터져야 포착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 LS 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동반적인 변동성의 확장, 이 수익 범위에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에 계좌의 불기둥 이걸 놓치실 필요 없죠. 여러분들 계좌에 전부 가져가셔서 수익 내십시오. 4월 17일 또 4월 18일 또 지난주 기준 4월 29일까지. 자, 다음 종목은요. 오늘 변동성 확장돼 있던 만도를 또 들여다볼 거예요. 저는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L 만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 뭐 실적 발표 26일 날 나온 이후에 일단 두 군데 증권사에서 일단 보고서가 나왔어요. 목표 주가는 뭐 45,000원까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한 15%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률 11위, 시가총액 1조를 훌쩍 넘기는 종목 기준에 11위 작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늘 하루에 장중 18%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은 좀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첫 거래가 터진 거라서 그렇게 순위 안에 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34,550원 6%일 때 사실상 이때 프로그램 매수가 한 7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우리나라 전체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정의를 명확히 해드리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바스켓 매매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 매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동 매매 이런 기준들은 시스템 매매라고 표현하는 게 옳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시스템 매매 또 어디서 상품 팔아가지고 이걸로 매매하시면 뭐 수익 많이 나요. 이런 거는 전부 시스템 매매고 자동 매매 자체는 불법입니다.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내가 매매하는 거 이외는 불법이에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은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HL 오늘 만도라든가 APR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늘 프로그램 쪽 LS화학이라든가 LG화학 이런 쪽의 프로그램 순매수는 대부분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잡혀요. 어찌됐든 뭐 실적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왔어요. 4월 26일 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고 뭐 보고서 내용 나온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뭐 오래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자동차 제품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다 그런 그 정책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중에서 뭐 얼마요? 24% 정도를 지금 이쪽 만도가 중국 시장에 진입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유일한 뭐 수혜를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사실상 제가 그걸 보고서를 제가 분석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 자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증권사 애널들이 고생하고 또 그 비용,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비용을 증권사에서 비용을 대고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열심히 분석한 내용을 윤정두가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PBR 종목이잖아요. HL 만도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소부장 쪽이 0.3에서 0.6에 움직여요. 지금 IT 쪽의 소부장은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그 전에는 거래가 좀 미약했고 왜 올라요? AI 기반으로 한 TC본도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순간부터 해서 확장.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의 52주 신고가가 나와주니까 소부장 쪽이 순환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신고가 나오죠. 펀더멘탈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고 자동차 소부장 쪽도 어느 시점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들도 이 PBR이 높아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밴드라고 그러는데 이 밴드 박스 내에 들어가 있는 거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0.3에서 0.6배 정도 됩니다. PER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뭐 우리가 저평가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4에서 6배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슈팅이 나오면 뭐 1배 이상, 죄송합니다. 10배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도 1배 이상. 근데 평상시 평균은 이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업종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철강 업종도 0.3에서 0.6. 전력주 같은 게 한국전력, 뭐 우리나라 하나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0.2 수준에서 뭐 0.5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뭐 저 PBR이다. 돈 들여가지고 뭐 돈 써가지고 배당하고 뭐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당겨라. 그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 결론은 IT에서도 이제 가장 기억 남는 게 이수페타시스 작년 기준에 우리가 11,000원부터 들여다봐요. 왜? 거래가 빵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PCB 업체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보고서가 나오고 이때 11,000원일 때 PBR이 2배 수준.
지금 7배에서 9배 정도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때 PER이 12개월 PER이 이수베타시스가 7배 수준인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주가가 우리도 지금 이수베타시스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수베타시스가 뭐 4만 원도 훌쩍 넘겼고 신고가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38,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4배 가까이 3.7배 올라왔잖아요. 그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PER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지.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PER, PBR이 PER이 60배, 70배, 80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5배 증가했거든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작년 5월 24일 이후에. 그러니까 PER이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PBR은 완전히 실적이 반영돼야 그 순이익 부분이 유보금으로 넘어가야 이제 PBR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미 엔비디아는 조정이 됐어요. 그만큼 또. 주가 조정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HL 만도 이외에도 자동차 소부장 쪽에 이렇게 돼 있는 저평가 종목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도 중간중간 들어가서 낭패 본 종목도 있고. 왜? 회사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안 움직여요. HL 만도가 오늘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주일치, 평상시 일주일치 거래량은 오늘 하루에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도 들어왔고 2%에 달하는. 근데 평상시에 거래가 없는데 그거를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해가지고 막 그걸 사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거래가 터졌고 수급이 들어왔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자동차 소부장 쪽에 엄청난 종목군들이 많아요. 저평가인 종목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평가라는 심리, 그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이슈 범위, 오늘처럼 보고서 나오는데 중국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아무리 나와봐야, 지금까지는 아무리 나와봐야 수급 범위에 있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쌍끌이 아니더라도 순매수.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 순매수 이외에도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부장 쪽이.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대차나 기아 모두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연동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오늘 어찌 됐건 거래가 없는데 연동될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연동된다라고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연동된다라고 기대를 갖고 접근하는 거지. 결론은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밴드란 말이에요. PER 밴드, PBR 밴드. 무슨 얘기냐면은 5배 수준에서도 이렇게 맨 밑바닥에 있는 거. 요거 색깔을 조금씩 바꿔서 보여주는 쪽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증권사는 요 정도 분이 안 나와요. 4년, 5년치. 왜? 이거를 다 보여주려면 코스콤,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전산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비용만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키움 쪽도 지금 2장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는 증권사는 색깔을 아예 다 다르게 해줬어. 고맙게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 대비해서 PER, PBR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가 밀리면서 다 이걸 저평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평가인데 저평가 아닌 종목이 어딨어 우리나라에. 저평가인데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메이저 누가 사주느냐. 여기서 아무리 분석해주면 뭐해. 아니 얘보다도 지금 12조의 순이익을 내는 현대차가 이제 막 50조 넘겼어요. 얘는 PER이 4배야. 그러면 현대차를 사는 게 맞아. 기아를 사는 게 맞아. 근데 걔네들 변동성 채워놓고 오늘처럼 거래가 빵 터질 때 18%까지 올라오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보합일 때부터 샀어? 아니면 26일 날 사셨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목표 주가 5만 원 그리고 4만 5천 원도 설정해놨어요. 그만큼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라는 거야. 엄청난 저평가인데 그것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수급이 유입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종목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빵 터질 때 벌써 이미 35,400원 오늘 38,350원이 조금입니다. 3,000원 올라왔어요. 이게 거래가 더 터지면 이제는 날아가는 거지. 이제 거래가 더 터지면. 평상시에 거래가 없을 때 20만 주 30만 주 터졌나 그래요. 만약에 30만 주 터졌으면 100억 터진 거야. 100억이면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와 100억이나 터졌네. 큰일 날 소리. 1000명의 시청자 계시고 1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게 100억입니다. 그거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만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또 수급 범위 충분히 보셔야 되고 주봉상으로 하루에 오늘 주봉 하루 거래가 평상시 주봉 거래를 다 뛰어넘어요. 근데 그게 거래대금 순위에도 안 들어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와 우리는 여기서 황금 대바닥주 여기서 샀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일주일 내내 거래가 오늘 하루 거래도 안 되는데 오늘 하루 거래가 5MA, 20MA 뭐예요? 월봉 거래에 오늘 하루 거래가 월봉 거래 거래량을 5MA, 20MA를 넘기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이만큼씩 터지지 않는 한 이런 수익 범위를 기대조차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일자 기준에 만도를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보다 거래가 더 터진 500만 주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와야 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의 완성차의 초강세가 연출이 돼야 얘가 같이 가는 겁니다. 얘 혼자만 끝내줘요 이렇게 못 간다고. 이해되세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여드려요. 38년 된 증권 카드.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실력을 검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하우,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노하우, 대학 강의 노하우 그걸 바탕으로 증권사의 기술력을 가져다가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만들고 만도라는 종목 튀어나와서 이 수익을 잡아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 6만 원 초반에서의 상한가 이런 종목을 잡아내야 돼. 6조짜리가 상한가 들어가는 그 흐름을 엔캠, 다운칩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의 신성델타테크의 상한가 여기서부터 또 더블, 알테오젠의 상한가 여기서부터 또 더블 진입되고 상한가잖아요. 그 흐름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말 종가 대비 4월 4일까지 시장은 10% 오르고 포트폴리오, 이 엄청난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28%인데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매매해서 특히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 매매해서 계좌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5%, 44%, 72%. 누구로? 한미반도체 10조 이상짜리, HLB 10조 이상짜리,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이런 종목으로 이런 계좌 수익을. 아시겠어요? 어디서 이상한 종목 보지 마시고. 그 만도도 무지하게 지금 좋은 상태이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만도도 어렵다. 얼마? 기준 거래량 5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시장 대비해서의 훌륭한 계좌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볼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입니다. 마찬가지로 PBR 높죠. PER 높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야 월봉 봐봐. 어우 아찔해. 저런 종목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주로서 전선주들 또 변압기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해서 이제 전력을 많이 쓴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중립 범위에서 검증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리적인 면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의 정책 수혜주로서 또 AI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의 전력 수요 확장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이 매우 뛰어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LS 일렉트릭은 이제 쌍끌이 매수고 얘는 기관 투자자가 10% 매도를 했어요. 단기간에 작년 10월부터.
근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에 13%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월등한 데다가 저 수급범위 놓고 보시면은 빠져나갈 때 이제 나갔는데 재차 편입할 수 있는 좀 환매가 나와서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확정 짓고 뭐 연기금도 많이 팔았어요. 그럼 연기금 자금 운영하는 쪽이 이제 수익 확정 짓고 여전히 이러한 이슈 가지고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이슈가 아니잖아요. 기존부터 있던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라든가 미국의 이제 정책 테마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이래서 움직입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4월 11일 날 21만 8,500원 또 요 기준에서부터 뭐 26만 5천 원까지의 흐름 그런 변동성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급범위의 손바뀜도 좋고 21년 이후에 그러니까 21년 이후에 그 누적 수급 범위는 HD 현대 일렉트릭은 현대 중공업에서 인적 분할 그때 6개인가 7개 종목으로 인적 분할이 됐죠. 그때 이후에 기준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 30%. 지금 이렇게 많이 기관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산을 하면은 아직도 기관이 물량을 갖고 있고 합산해서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30%. 그러니까 주가가 생각만큼 안 밀려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도 23만 3천 원에 일봉 기준에 상승익대 확인형 들여다보십시오. 이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 장악 확인형도 들여다보십시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이 월봉이라고 이제 제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요 흐름이 버겁다. 너무 많이 올라서 버겁다 하는데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고 개인들이 이제 수급을 손바뀜에서 뺏기는 흐름인데 2008년도 도서의 매집에 대한 규모 1조 이상짜리 메이저들의 매집에 대한 규모에서의 수익 범위 설정하는 방법,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외국인은 500만 주, 3,600만 주짜리 주식수 아셔야 된다 그랬죠. 13% 이상. 그리고 기간은 딱 10%. 140만 주를 외국인이 더 산 거예요. 그죠? 그 기준 속에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벅찬 상태는 아니고요. 또 이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계속해서 고점을 몸통으로 넘기고 있는 과정이니까 추세 강세로 분명히 넘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매집의 기준이 2021년부터로 따지시면은 개인들이 1,000만 주를 뺏겼어요. 지금 주식수가 몇 주라 그랬죠? 3,600만 주짜리입니다. 그러면 1,000만 주면은 거의 30%에 달하는 매집이 진행돼 있는 그것에 대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이게 월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별로 가파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로그 차트예요. 그냥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로 보지 않으면은 지금 양봉이 이따시만큼 나와 있어. 부담되죠. 근데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벅찬 흐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흐름이 나온 종목이 아니다. 오버슈팅 한 차례도 아직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9조를 넘기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3천억. 가장 많이 터졌을 때 5천억. 1조를 넘기고 꼬리 달리고 운봉이라면 그게 오버슈팅입니다. 아니면 거래가 급감을 하면 그것이 조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4월의 마지막 장에도 HD 현대 일렉트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MSCI 지수 편입 기준 설정 범위의 액티브 쪽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전략 범위 새롭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길게요.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다. 왜 줄여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밸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장의 이러한 흐름 속에 빅테크들의 흐름을 잡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하나 잘 보는 것도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MSCI의 월봉입니다. 문제 있나요? 또 알파벳의 월봉입니다.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 없죠. 그다음에 아마존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겠죠. 문제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흐름도 꼬리가 달려 날아가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 규모가 1년 전, 2년 전에는 사우디 아람코와 마찬가지로 2조 달러 전후에서 다 움직였어요. 그게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조 달러, 2조 6천억 달러 전부 이 엄청난 흐름인 거죠. 빅테크의 약진이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1년도 안 됐는데 5배 실적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가총액 1000조일 때 하루에 260조, 290조씩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10% 빠진 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표주가 상향해드리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거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 돌려놨죠. 지금도 시간 내에 강세, 지금 뭐 현재 장 열렸죠. 강세일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돌려놨고 월봉 기준에 장족형, 방향성은 위로 봅니다.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포트를 짠 거고 내일 이 시간이면 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 드릴 건데 종목은 최대 5에서 6종목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이런 하이닉스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로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좀 늘리려고는 합니다만 아직은 하이닉스 비중 45%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를 늘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한미반도체를 빼서. 그래서 그 이유는 하이닉스 기준에 불과 이제 4월 23일만 해도 1조 4,9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리고 10월 말에 8조 1,000억이었습니다. 10월 말에. 이게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지금 1개월 전에 12조 예상했던 게 얼마까지 올라와요? 얼마까지 올라옵니까? 19조 1,000억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조만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죠. 검색해 계속 떠요. 이렇게. 대형주라고 안 뜨는 게 아니야. 이거 변동성 매매 다 할 수 있고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아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 갖고 어떻게 수익을 내요? 이걸 단타를 어떻게 쳐요? 어휴 그냥 이걸 왜 단타를 못 쳐? 거기다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자산가만 고액 자산가만 하는 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움직인다고 고집말쟁이들.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강하게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를 못 간다고 표현하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까지 그런지 알아. 실질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에는 10배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10배, 하이닉스 20배. 현대차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응? 23년 이후, 24년 이후.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계 뜨고 계속해서 뜨죠. 그러고 나서 신고가 나오는 거야. 하이닉스 못 사는 사람들이 현대차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 현대차 못 사는 분들이 기아 하루에 12%씩 움직이는 기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그러면 계좌는 수익이 없는 거야. 이런 엄청난 수익 범위들을 다 놓치는 거지.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